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프레스의 남상우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살아남는 브랜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로 저희 고객이었던 한 브랜드의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요. 그런 브랜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브랜드 콘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그리고 외부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타켓이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품은 처음에 스토브로 시작을 했는데, 스토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주방용품이나 캠핑용품 어디에도 어울릴 수 있는 제품군이었지만, 후속으로 지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주방 제품과 캠핑용품으로 좀 극명하게 제품군이 갈리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 많은 브랜드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국내 브랜드들이 가격적으로 경쟁력 있게 아마존에서 그 외국 업체들과 상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품력을 추후에 가지고 계신 제품들을 출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출시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사실은 상품이 한 카테고리에 있었을 경우에 조금 더 브랜딩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로 접근하기에는 광고를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2B라는 건 리즌 투 바이라고 부르고요. 그 고객이 이 제품을 사야 되는,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를 줘야 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제품이 판매를 하고 있었던 리뷰, 그 다음에 경쟁사의 콘텐츠 등을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출시가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국엔 사실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디자인적인 부분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제품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뽑혔는데, 사실 디자인 중에서도 색상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콘텐츠들도 이런 색상이 잘 보일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마존의 카테고리 인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주방용품이나 이런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 스틸 실버 색깔이 가장 많이 팔리고 전체 점유율이 95%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지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콘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인지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개선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개선점이라 해서 저희가 리스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품을 등록할 때 하는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시면 리스팅 품질 개선 보드라고 경고가 계속 뜨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정보를 입력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힘들고 계속 이런 정보까지 요구하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보는 끝까지 0이 될 때까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제품의 정보는 아마존의 알고리즘한테 나의 제품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채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내 제품을 이해하기 위한 원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많이 들어보셨죠? SEO라고. 타이틀, 블릿 포인트, 디스크립션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위들이 끝나고 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인의 브랜드의 포지셔닝에 맞는 콘텐츠의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이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에서 브랜드 콘텐츠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팅 이미지라고 부르거나 프로덕트 이미지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사진입니다. 제품 사진 같은 경우 총 7개까지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영상이나 360도 사진이 있었을 경우에는 포함해서 총 7개가 노출이 되고, 사진을 클릭하면 최대 9개까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7개를 업로드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마존 알고리즘이 봤을 때 리스팅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때로 제품이 많아지다 보면은 상품 사진을 있는 대로 뭐 2개, 3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7장은 기본적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잡으실 계획이라고 하신다라면 비디오와 360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꼭 첨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하시는 A 플러스 콘텐츠와 스토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꼭 A 플러스 콘텐츠를 해야 되나요? 혹은 뭐 스토어를 해야 되나요? 저희 상품 개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걸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단순하게 A 플러스 콘텐츠와 스토어가 그 고객한테 보여주는 것, 뭐 우리 상품은 이렇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존 알고리즘에서 고객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거나 클릭이 증가하거나 이런 행위들 전부 다 저의 브랜드 혹은 고객사들의 브랜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 플러스 콘텐츠와 스토어를 제작해서 올림으로 인해서 고객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전환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 A 플러스 콘텐츠나 스토어 같은 경우에 부정적 리뷰를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제품은 특정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거나 혹은 주의사항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명기를 해두셔서 부정적인 리뷰가 달리는 것을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품이 하나일 때, 뭐 2개일 때부터 시작하셔서 꾸준히 늘려가시면 나중에 스토어로 인해서 유입된 분들께서 제품을 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구매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객단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컨텐츠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강조드리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존의 포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얼핏 보셨을 때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포스트를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브랜드 로고가 팝업이 되고요. 실제로 이 브랜드 로고를 팔로우하거나 브랜드 스토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포스트에 이미지를 올리시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원하시는 상품들을 링크를 보시는 것처럼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텍스트를 인스타그램과 똑같이 다루실 수가 있고요. 다만 관심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를 직접 입력하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아마존 알고리즘이 확인을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 밑에 있는 태그 같은 경우는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타고 가면서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파워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밑에 써놨는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한 번 클릭하면 평균 CPC 가격이 1불 위아래로 될 텐데요. 이거는 게재를 하는 것도 무료이고요. 고객이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는 것도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브랜드사에서 하는 거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고객의 유입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명의 인종이 있는 화장품이 하나가 지금 포스트가 되어 있죠. 이런 다인종을 포스트했었을 때, 혹은 백인을 포스트했었을 때, 혹은 특정 인종을 포스트했었을 때 고객들이 내 제품에서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업무 중에 요거는 핸드폰 거치대인데요. 업무 중에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지, 카페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면 좋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통해서 나의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하고 콘텐츠의 결을 잡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객의 트래픽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 고객의 성향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콘텐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콘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굉장히 콘텐츠가 많은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모바일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약 80% 정도는 모바일로 첫 번째 검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데스크탑에서도 약 70% 정도의 구매가 일어나지만 첫 번째 고객이 접하는 게 모바일이고 모바일에서 봤었을 때 장바구니에 담기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고객이 하는 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지금 브랜드사 분들께서는 아마존.com 앱을 받아서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한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의 사심을 담아서 Gift for Dad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Gift for Dad라고 했었을 경우에 내 상품이 노출되려면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SEO, 그 다음에 광고의 키워드,
라고 직관적으로 떠올리실 수가 있죠. 여기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Gift for Dad라고 하게 되면은 모바일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은 스폰서 브랜드 광고입니다. 스폰서 브랜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브랜드 로고가 나타나고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썸네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혹시라도 브랜드 광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객한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비디오 광고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리스팅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비디오 광고나 리스팅 이미지나 스폰서 브랜드를 봤었을 때 노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틀, 리뷰, 가격. 이 세 개가 얼마만큼 고객한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고요. 비디오 광고 부분을 보면은 타이틀이 모두 노출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키워드를 우겨 넣는 것이 아닙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있되 고객이 무슨 제품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제품의 정보와 블랙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디테일 부분에 보이시면 지금 브랜드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스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스팅을 꼼꼼히 작성을 해서 완료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그 카테고리와 그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 앞에 페이지에서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스폰서 브랜드 광고의 맨 아래쪽에 파퓰러 닐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이제 솔팅을 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고 아마존 데스크탑이나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그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넣는 것처럼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리스팅에 제대로 된 정보를 넣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그 디테일 부분을 내려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친근한 소위 SEO라고 부르는 블랙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블랙 포인트는 아시다시피 총 5개입니다. 모바일 버전에서 지금 몇 개가 보이시나요? 네, 하나도 책 끝까지 다 보이지가 않죠. 실제로 고객은 블랙 포인트 5개를 읽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글자 수 안에서 고객이 내 제품을 클릭해야 되는 이유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 외에 다른 키워드나 다른 소구점은 블랙 포인트 상에서 순서를 좀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블랙 포인트를 지나서 내려가시게 되면 A+ 컨텐츠가 보입니다. 지금 뭐 이미지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그 북미 시장에서 먹힐만 하고 통할 만한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텍스트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 안에? 이 큰 화면에서도 아마 읽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모바일에서는 이 내용들을 읽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은 돋보기를 켜고 저걸 다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A+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도 모바일 버전에서 어떻게 어필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컨텐츠를 제작하시다 보면은 엄청 많은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길 원하시고요. 모든 제품의 강점을 표현하길 원하시다 보면은 마치 텍스트로 된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고객은 그것을 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제작을 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A+ 컨텐츠를 지나시면 이제 디스크립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도 맨 위에 볼드로 된 부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잘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와 Q&A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처럼 생각하는 것이 브랜드를 제작을 하고 브랜드를 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전부 다 시험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컨텐츠를 실험할 때 아마존에서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빠르게 작은 시간 내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A+ 컨텐츠, 블랙 포인트, 메인 이미지,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프로덕트 타이틀을 비교를 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실험은 무한 궤도입니다. 제품이 잘 팔리시는 분도 안 팔리시는 분도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